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나요? 그 후회를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오늘은 심리학자 카를 융의 서랍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그 서랍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다가 깨닫습니다. 벌써 2025년도 저물어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울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내버렸구나. 후회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갑자기 찾아와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일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해버린 말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현명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께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위로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60대, 올해 후회와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후회를 내려놓았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후회를 의미로 바꾸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성훈, 64세. 성훈 씨는 올해 초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삶. 주말에도 골프 약속, 회식 자리.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족과는 멀어진 세월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36살이 된 아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아버지인 자신은 그 손주를 1년에 몇 번 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성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어릴 때 더 많이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아들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동네 아저씨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 씨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정작 가족은 내 곁에 없잖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지 못했던 날. 아내가 아팠는데 병원에 데려다 주지 못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성훈 씨는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일찍 퇴사해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부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자네는 좋겠네. 아이들과 추억도 많고. 그런데 동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아이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돈도 별로 못 벌고 성공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성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성훈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삶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다만 내가 선택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 날 성훈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손주 돌보는 거 도와줄게. 네가 일하는 동안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그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성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박미선, 62세. 미선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프면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시간에 집안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였을 겁니다. 관리를 안 하셨네요. 미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날부터 미선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음식 조절을 해야 하는데 자꾸 속상해서 더 먹게 됐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당뇨는 관리하면 괜찮다잖아. 하지만 미선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고혈압 진단받고 한동안 우울했어요. 제 자신이 미워졌죠.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을 미워하는 건 자신에게 또 다른 병을 주는 것이라고. 미선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머리,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이 얼굴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얼굴은 평생 열심히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미선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다음 날부터 미선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맛없는 당뇨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저를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여기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카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감정, 거부하고 싶은 성격, 받아들이기 싫은 약점들입니다. 성훈 씨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보다 일을 우선했던 자신.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자신. 그는 그 그림자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미선 씨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자신. 건강을 방치했던 자신. 그녀 역시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그림자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나는 완벽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도 나야. 이것이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정당화가 아닙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잘못을 포함한 나 자신 전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후회가 배움으로 바뀝니다. 자책이 성장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였는지를. 세 번째 이야기. 이종수, 67세. 종수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사소한 일로 크게 다퉜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함께 소액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종수 씨는 친구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종수 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둘은 말다툼을 했고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종수 씨는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40년 우정을 돈 때문에 망쳐버리다니. 그 친구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종수 씨는 외로웠습니다. 친구와 함께 등산하던 일요일. 친구와 소주 한잔하던 저녁. 그 모든 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수 씨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군대 시절 서로를 의지하던 모습, 결혼식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 종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껴서 화가 난 거였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친구보다 못났다고 느껴서 그랬던 거야. 친구는 사업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투자 실패가 더 창피하게 느껴졌던 거야. 종수 씨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그림자 때문이다. 종수 씨가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마주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종수 씨는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 미안해. 내가 좀 유치했어. 한번 만나자. 친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내 기분을 좀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내일 소주 한잔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단골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 잔을 기울이자 금방 옛날처럼 편해졌습니다. 종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난 네가 부러웠어.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나도 네가 부러워. 넌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잖아. 난 아들하고 요즘 대화도 잘 안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최은경, 65세. 은경 씨는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이 됐고 정년까지 큰 탈 없이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퇴직 후 은경 씨는 문화센터 그림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설렜습니다. 드디어 해보는구나.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수강생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40대, 50대. 은경 씨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첫 시간 선생님이 정물화 과제를 냈습니다. 은경 씨는 열심히 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옆 사람의 그림과 비교하니 창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경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만둘까 봐.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재밌지 않아? 재밌긴 한데. 내가 젊은 사람들만큼 잘 못하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그림은 누가 잘 그리나 겨루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즐거우면 되는 거지. 하지만 은경 씨는 남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과로 평가받으며 살았습니다. 시험 점수, 업무 평가, 승진. 늘 무언가를 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즐기라니.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은경 씨는 강좌에 계속 나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은경 씨를 불렀습니다. 은경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은경 씨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뭐라고 하는 건가? 하지만 선생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은경 씨 그림에는 다른 분들과 다른 게 있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시더라고요. 그게 그림에 다 나타나요. 은경 씨는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만큼 잘 못 그리는데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은경 씨, 그림에서 잘 그린다는 게 뭘까요?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림은 그 사람의 시선이 담기는 거예요. 은경 씨의 그림에는 은경 씨만의 시선이 있어요. 그날 밤 은경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다시 펼쳐놓고 봤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비례도 안 맞고 색칠도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미숙한 그 그림들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그린 거구나. 65살에 처음 시작한 내가. 은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을. 서툴러도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완성의 시기가 아니라 통합의 시기다. 이제 은경 씨는 이해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몇 달 후 은경 씨는 문화센터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그림 앞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65세 처음 시작하는 그림. 서툴지만 행복합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 글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은경 씨의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훈 씨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선 씨는 자책 대신 자기 돌봄을 선택했습니다. 종수 씨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은경 씨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을 겁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있을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를 융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순간, 당신이 한 모든 선택, 심지어 당신의 실수까지도 모두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과거를 통해 배운 사람입니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더 깊어진 사람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올해는 어땠나요? 이제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껴안으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 자신을 조용히 사랑하십시오. 2025년을 보내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자책이 아닌 수용, 후회가 아닌 배움, 그리고 완벽을 향한 조급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